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오후 들어서도 상승폭을 키우며 4,800선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주와 자동차주 오름세가 특히 거센데요. 다만 야간 거래에서 크게 떨어졌던 환율도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마감 앞둔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네, 코스피가 오후 들어서도 상승폭을 키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오후 2시 50분 기준으로 어제보다 1.4% 오른 4,78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0거래일 연속 상승세인데요. 특히 오후 들어 상승폭을 더 키우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4,790선마저 넘기며 어느덧 4,800고지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요. 개인이 1조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지만 기관이 주식을 사들이며 지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종목별로 살펴보면 어제 테크, 라이프 계열의 인적 분할 소식을 발표했던 한화그룹주가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화는 약 7% 상승하고 있고 한화 시스템도 약 10% 뛰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등 자동차 주도 질주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 밖에 삼성전자도 2%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94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전 중에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환율 상황은 지금 좀 어떻습니까? 네, 환율은 오후 2시 50분 기준으로 달러당 1,470원 90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구윤철 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원화 가치 약세가 현재 펀더멘탈과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환율이 1,460원대까지 떨어졌는데요. 다만 장중 조금씩 오르며 상승폭을 꾸준히 키우더니 어느덧 1,470원을 다시 넘겼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유지 결정도 큰 영향을 주진 못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시켜 외환시장 교란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서울 집값이 여전히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고환율 불길까지 안 잡히는 데 따라서입니다. 신다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존 연 2.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5월 0.25%포인트를 인하한 후 8개월째 묶였습니다.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 건 불안정한 달러원 환율입니다. 환율은 지난해 말 당국의 구두 개입과 환율 안정화 조치로 1,420원대까지 하락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화 가치 하락으로 다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의 주택 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특히 높은 환율 변동성의 영향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 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 회복도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힙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온기가 내수로도 퍼지며 소비 회복세가 지속된다는 판단입니다. 금통위가 통화 정책 방향 결정문에서 성장의 불확실성이라는 문구를 뺐을 뿐 아니라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삭제한 이유입니다. 11월 통방 때 저희들이 금리 인하 기조라는 말을 뺐고 현재의 금리 수준은 더 이상 이제 과도하게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기대는 이제 사라지고 저희가 원하는 정도의 메시지가 이제 돼서 좀 정상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닫힌 가운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올해 두 번째 금통위는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치솟으면서 달러 보험에 들기 위한 발길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 설명 과정에서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늘어나 주의가 필요한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윤아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금융당국이 이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고요. 네, 금융감독원이 달러 보험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보험사 판매 과정에서 환차익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환율 금리 변동 위험에 대한 설명은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달러 보험은 환율과 해외 채권 금리에 따라 보험료 및 보험금이 변동되는 고난도 상품으로 가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금감원은 달러 보험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를 대상으로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검사 등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달러 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보험사들이 달러 보험을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으로 소개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달러 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납입하고 추후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입니다.
보험료 납입과 지급이 외화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화 보험 상품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 시 외화로 투자 및 저축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설명하거나 환율 전망을 근거로 환차익을 강조한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율 하락 시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되지 않기도 했는데요. 가입 후 수년 뒤 보험료가 많아져 문의했더니 환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을 뒤늦게 듣고 총 납입료보다 25% 손실을 본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에 대한 안내도 미흡해 달러가 오르면 추가 이자를 받는다며 저축 상품이라고 안내를 받은 소비자도 있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국가대표 인공지능을 선발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프로젝트 1차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5개 컨소시엄 중 네이버 클라우드와 NC가 고배를 마셨는데요.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조금 전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국가대표 AI라는 타이틀을 놓고 기업 간 자존심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이번 프로젝트의 첫 번째 생존사가 결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네이버 클라우드와 NC가 1차 탈락 컨소시엄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LG AI연구원과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등 3곳이 2차 단계로 진출해 경쟁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정예팀들은 생존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등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최초 프로젝트 공모에 접수한 컨소시엄과 그에 역량 있는 기업 등 모두에게 기회를 열어서 1개 정예팀을 추가로 선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최근 일부 컨소시엄이 이 외산 AI 모델을 차용했다는 논란이 나오면서 이번 결과에 관심이 더 쏠렸는데요. 오늘 평가 기준도 공개되는 건가요? 네, 공개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발표를 앞두고 국가대표 AI의 조건인 독자 개발, 이른바 프롬 스크래치 기준을 두고 지난주부터 내내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업스테이지와 SK텔레콤의 중국 AI 업체 추론 코드 활용과 네이버 클라우드의 알리바바 QM 모델 인코더, 가중치 활용과 관련해서 이게 진짜 국산 AI가 맞냐라는 시비가 붙은 건데요. 네이버가 핵심인 인코더와 가중치를 중국산에서 가져와 썼다는 점이 이번 평가에서 치명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기술적, 정책적, 또 윤리적 측면에서 국민들께 이번 평가 결과를 상세히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조금 전에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발표가 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편 배경원 부총리는 오늘 SNS를 통해서 그동안 프롬 스크래치 등 이슈에 대해 정부가 뒷짐을 쥐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전문가 평가 기관이었다 이렇게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탈락 기업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달러 유출 통로로 이른바 서학개미와 수출 기업 등이 지목됐지만 실제로는 해외 ETF로 가장 많은 달러가 빠져나간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은행들은 해외 ETF의 위험 등급을 낮추며 가입 문턱을 낮췄는데 외화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미국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보다 해외 ETF로 빠져나간 달러가 더 많았다고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기타 금융기관을 통한 해외 주식 투자는 401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2년 전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며 국민연금이나 서학개미의 투자액을 웃돌았는데요. 기타 금융기관을 통한 해외 주식 투자의 대부분은 국내 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가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환율 소방수로 나섰는데요. 512조 원 규모의 재미 투자 약속과 국내에서 제기되는 서학개미 책임론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해외 ETF의 가입 문턱은 더 낮아졌습니다. 네, 하나은행은 최근 한화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플러스 미국 S&P 500 등 해외 ETF 위험 등급을 한 단계씩 낮췄는데요. 다소 높은 위험이었던 상품은 보통 위험으로, 높은 위험이었던 상품들은 다소 높은 위험으로 변경됐습니다. 하나은행 측은 해당 ETF 종목들의 경우 최대 손실 가능 수익률 예상치가 재산정돼 등급 조정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등급 하향으로 공격형, 위험 선호형 투자자뿐 아니라 중립형 투자자도 투자가 가능해지는 만큼 가입 문턱이 낮아지게 됐습니다. 또 은행 입장에선 상품을 권유할 수 있는 고객 범위가 넓어지고 내부적으로도 고위험 상품 판매로 잡히는 부담이 줄게 되는데요. 이 같은 등급 조정 사례가 늘어날 경우 외화 유출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 점주들에게 유통 마진을 붙여받는 관행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은 피자헛 본사가 점주들에게 200억 원대 차익 가맹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우선 이 판결부터 짚어주시죠. 네, 대법원은 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사전 합의 없이 받은 215억 원에 달하는 부당 차익 가맹금과 함께 지연 손해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차익 가맹금은 본사가 점주들에게 각종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도매 가격에 웃돈을 붙여받는 납품 마진입니다. 지난 2020년 피자헛 점주 94명은 본사가 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를 받으면서 이와 별개로 계약서에도 명시하지 않은 차익 가맹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프랜차이즈 업계 파장이 상당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BBQ와 BHC, 교촌치킨, 베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등이 차익 가맹금 소송에 걸려 있는 데다 이번 판결에 따라 추가 소송 제기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익 창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피자헛은 로열티를 받는 상황에서 가맹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차익 가맹금을 징수해 문제가 됐지만 국내 다수 업체는 로열티 없이 차익 가맹금만 받고 있어 영향이 제한적일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이랜드월드를 비롯한 의류업체들이 거위털 함량이 부족한데도 구스다운으로 표기하는 등 과장 거짓 광고를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오리털이 섞인 패딩 점퍼를 거위털만 쓴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적발됐습니까?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랜드월드의 브랜드 후아유는 지난해 1월까지 넉 달 동안 거위털 패딩, 즉 구스다운 표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구스다운으로 속여 판매했습니다. 구스다운으로 표기하려면 거위털이 80% 이상 들어있어야 하는데 고작 28%만 들어있었던 겁니다. 또 볼란테제이와 독립문, 아카이브코는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섞인 제품을 판매하면서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습니다. 거위털은 보온성이 뛰어나고 가벼워서 오리털보다 2배 정도 비싼데요.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네, 이 거위털 제품뿐 아니라 오리털 패딩에서도 거짓 광고가 적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리털 패딩의 경우 오리 솜털이 75% 이상이어야 다운 제품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텐셜러우와 폴라리스 유니버셜 등 8개 업체는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다운 또는 덕다운이라고 표기해 판매했습니다. 모드로코와 TNJ는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과장해서 광고했고 겨울코트 원단 소재인 캐시미어 함유율을 부풀려서 표기한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문제가 된 업체들이 거짓 과장 광고 행위를 시정했고 소비자들에게는 환불 등 피해 구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첫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에 나온 결과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항소심 판결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서울고등법원은 건보공단이 KTN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 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담배 회사들이 오래전부터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경고해온 점에 비춰 표시상의 결함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 비용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담배 회사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질병이 흡연 외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건보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없다고 봤습니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2월 항소장을 제출했고 5년간 항소 과정에서 담배의 위해성과 제조사의 책임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또다시 담배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렇다면 건보공단 측 입장은 뭡니까? 네, 공단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항소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고에 대해선 생각하고 있고 여러 의료계와 법조계가 합쳐서 이유서를 잘 써서 법원을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담배 중독성을 병원서 완벽히 진단받은 분도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올 수 있으리라 본다며 새로 한다는 각오로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하면서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정부가 잇따라 고강도 규제책을 내놨지만 지난 한 해 서울 집값은 보란 듯이 더 뛰었습니다. 연간 상승률이 7%를 넘기면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이 오른 걸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강남과 용산 등 핵심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82제곱미터는 지난달 45억 7,500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불과 1년 사이 가격이 10억 원 넘게 올라 상승률로는 30%가 넘습니다. 정부의 각종 규제가 무색하게 서울 아파트 값은 연말까지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은 한 달 전보다 0.8%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이 0.26% 그친 것과 비교하면 서울만 유독 뜨겁게 달아오른 겁니다. 상승세는 이른바 상급지가 주도했습니다. 송파, 동작, 용산구는 한 달 새 1% 넘게 올랐고 강남권 상승률은 1.03%로 강북권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서울주택의 연간 누적 상승률은 7.07%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통계를 집계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이 1%대인 점을 감안하면 서울 집값만 독주한 셈입니다. 매수 심리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만 불이 붙었습니다. 수도권 매수 심리 지수는 119.8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오른 반면 비수도권은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해 온도차가 뚜렷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입주 물량 부족이 가시화되면서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집값 상승 기대가 서울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커지는 만큼 정부의 공급 대책이 얼마나 빠르고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앞으로 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오늘부터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유효기간 석 달에 각종 사용에도 제한을 둬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예상됩니다. 정대한 기자, 네, 이용권 사용 오늘부터 바로 가능합니까? 네, 쿠팡은 오늘 오전부터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권 지급을 시작했는데요. 다만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고객마다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쿠팡 메인 페이지에 구매 이용권 배너를 누르면 쿠폰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쿠팡과 쿠팡이츠 이용권 각각 5천 원, 쿠팡 트래블과 알럭스 이용권 각각 2만 원씩 총 5만 원 상당으로 상품당 한 개의 구매 이용권만 적용할 수 있고 지정된 서비스에서 단독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석 달로 제한해 오는 4월 15일까지 써야 하고 차액도 환급받을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 2만 원 이용권으로 15,000원의 상품을 구매하면 잔액 5,000원은 소멸됩니다. 네, 이용권 사용에도 일부 제한이 있다고요. 네, 우선 쿠팡 트래블에서는 국내 숙박 티켓을 살 때만 이용권을 쓸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상품과 항공권, 치킨, 커피 등 이수권, 호텔 뷔페 식사권 등 일부 상품은 이번 이용권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5,000원 쇼핑 이용권은 도서나 분유, 일부 주얼리 상품 등에 사용할 수 없는데요. 쿠팡이츠의 경우 매장별 최소 주문 금액 이상을 주문해야 사용할 수 있고 포장 주문에는 이용권을 쓸 수 없습니다. 와우 멤버십을 탈퇴한 일반 회원의 경우 로켓 배송은 19,800원, 로켓 직구는 29,800원 이상 각각 구매해야 구매 이용권 사용이 가능한데요. 또한 쿠팡을 아예 탈퇴한 회원은 재가입해야만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74개 차종 약 34만 4천 대가 자발적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아반떼와 베뉴 약 13만 대가 무단 변속기 부품 내부로 이물질이 유입돼 구동력 전달이 미흡할 가능성이 있다며 오는 19일부터 리콜 조치에 들어갑니다. 기아 K3 약 11만 대도 같은 이유로 시정 조치에 들어가고 스포티지 등 2개 차종 약 4천 대 등 바디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벤츠와 포르쉐도 일부 차종에서 기능 오류가 발견돼 각각 5만 6천 대, 4만여 대가 시정 조치에 들어갑니다.